한국 기막힌 북조선 텔레비전. 댄스를 엄청 잘해. 댄스 엄청 잘하고 몸매가 엄청 좋고. 저런 디지털 그런 점수판도 없었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출연료란 게 전혀 없고 월급 원입니다. 감자 세 알에다 그 냉국을 이렇게 마신 거 외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대요. 핑크레이디만 나오면 재앙적인 뉴스가 나온다. 이 여자처럼 분노 있게 따라 모방을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 남과 북의 시청자가 하나를 택해가지고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아주 반가운 분이 와주셨어요. 네. 정말 그때 볼링 칠 때 우리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와주셨습니다. 손우영 씨. 우리 손호영 씨. 야, 진짜. 손호영 씨, 예. 저기 아니 이게 그때 어땠어요? 이렇게 좀 생각한 것보다 좀 안 됐었어요? 아니면 좀? 그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에 반도 못 보여드렸죠. 오. 이번에는 오늘의 다크호스 손우영 씨. 가자. 잘했고요. 가자. 가자. 잘했고요. 가자. 들어옵니다. 손우영 회전. 든든하다, 든든해. 근데 우리 호영 씨가 뭐 연예계 알고 봤더니 소문이 자자해서 그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시청률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프로테스트를 보셨어요. 결과 좋으셨죠? 결과가 좋을 뻔하다가 똑 떨어졌습니다. 아, 예. 이런. 아이고. 6핀 차이로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6핀만 더 쳤으면 예. 이제 첫 통과가 패스인데. 그게 혹시 6핀이나 1핀이나 떨어진 건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옥기 씨. 호영 호영 오빠 오빠. 어떻게 볼링 치는 거 괜찮았어요? 네, 완전 멋있었어요. 진짜. 자, 지금 뭐 보니까 우리 손호영 씨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손호영 씨한테 요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뮤지컬. 예? 거기서 배역이 또 어려운 배역이던데요? 아, 저희 제목은 올슈겁이라 그래서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로 전곡이 다 이루어진 주인공도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느낌의 이제 이름도 엘비스고 지금 10년 전에도 했었고요. 예,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네요. 그 호영이는 되게 달달하고 매너남이잖아요. 여기서는 느끼남이에요, 느끼남.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지나가면 여자들이 다 쓰러지는. 예. 그리고 항상 느끼한 말만 하고. 아니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느끼해요. 그걸로 매력이 그게 세계를 울린 남자들은 거야. 그걸 느끼하다고 표현하지만 여자들 입장에서 멋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렇지. 그 노래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얼마든지. 예. 베이비 그대의 작은 테디벨처럼 따뜻한 그 품 안에 꼭 안기고 싶어 난 그대의 작은 테디벨 내일 밤마다 그대 품에서 사랑스러운 손길을 나 느낄 수 있게 난 그대의 작은 테디벨. 잠깐, 앉아. 잠깐, 일로. 이래서 이거를 뮤지컬이니까 뮤지컬에서 더블 캐스팅. 왜냐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시 한번 연습해요. 현숙 씨 시작한다. 현숙 씨 시작한다. 저는 못해. 나 한 번 믿고. 아니, 진짜. 아니, 와봐. 나 믿고 와봐, 지금. 이런 기회가 평생 한 번 안 와. 끝까지 약간 더 귀여워야 돼. 아니, 왜냐면. 잘 부탁드립니다. 야, 테디베어는 이래야 테디베어지. 난 놀리고. 아니야. 이렇게. 자, 준비. 더블 씨. 진짜 더 귀여운 테디베어야. 알겠습니다. 베이비 그대의
작은 테디벨처럼 작은 테디벨처럼 따뜻한 그 품 안에 꼭 안기고 싶어 난 그대의 작은 테디벨 작은 테디벨 뽀뽀한데 언니. 매일 밤마다 그대 품에서 사랑스러운 손길을 나 느낄 수 있게 난 그대의 작은 테디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네. 이게 울 일이에요? 눈물 흘리는 거 알아? 아니, 왜요? 아니, 뭐 눈물이라는 거는 네, 뭐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감정이 최고이고 절정일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남자한테서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거는 데서 해본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정윤아 씨. 네.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인형 같은 이렇게 이마와 얼굴형과 이렇게 더 이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과 모처럼 많이 나오시니까 어때요? 뭐 미용실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방송 나가고 나니까 주변에서 막 진짜 너가 맞나 이러면서 막 확인 전화도 오시고 너무 신기하고 결혼은 언제 안 하면서 자꾸 선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땐 좀 많이 민망합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좋아하셨어요? 원장님도 좀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거의 나 이분이 쳐다보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네, 많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탈북민인지 몰랐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가지고. 네. 아 그런데 우리 두 딸이 샵에 갔다고. 네, 사모님이 네. 네, 따님 두 분 데리시고 저희 난저 미용실에 친구가 오신 하는 데인지 겁니다. 우연히? 우연히, 네. 같은 동네예요? 저희가 분당에 있으니까 따님 두 분 데리고 오셨는데 나는 간 거 아니지. 그때 김웅수 배우님은 제가 잘 모를 때인데 배우 하신다. 그래서 그럼 배우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사진을 보여주셔서 진짜? 네. 야 세상 좁다. 왜냐면 아빠가 가라고 하는 데는 정말 저렴한 데거든요. 아 분당에 있었구나. 나는 홍대 입구라고 생각해서. 아니요, 분당에. 그쪽이 좀 싸길래 그쪽으로 네. 가라 그랬는데. 아빠 맞네. 아빠 맞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대형군. 네.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고요. 가뜩이나 인기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아니 저 학교 나가면 애들이 계속 자기도 이만감 나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연예인 만나고 그래서 봤다고 저번에 누나랑 찍은 사진 있잖아요. 막내 누나랑. 그리고 나하고도 찍었잖아. 네, 그때 찍은 사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서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저보고 김아라가 이쁘던데 이거 진짜 이쁘냐? 네, 쌩얼도 이뻐요. 쌩얼 봤어요? 이거 언제 봤어? 아라씨 쌩얼 네, 봤어요? 봤어요. 아침에 오면 아침에. 오면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쁘죠. 근데 우리 태연 씨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중간고사를 127명 중에 90몇 등 했다고. 90몇 등 했다고. 127명 중에 뭐? 92등. 92등. 100등 안으로 들어왔네. 야, 너 진짜 학교 다니지 마라. 아버지 왜 그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만감 나가서 성적 떨어졌다고 그럴 거 아니냐. 다니지 마. 대윤이가 참 대단한 게 전 아이돌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북한이라는 걸 알리기 싫어서 방송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넘치는 애인 거예요. 자, 리정원 씨. 러시아에서 일하시다가 1년에 세상에 집에다가 보낸 돈이 500불. 맞아요. 저는 대건설지도국 소속으로 러시아에 가서 건설일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개인집 인테리어 그런 걸로 해서 건설 부문에 해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우리가 내는 계획금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 12월부터 2월까지 한 러시아 돈으로 15,000루블. 45만 원은 무조건 당에 바쳐야 되는 돈. 그리고 러시아에서 최고로 일해가지고 그해 제일 많이 받았다 하면
15,000루블 받았는데요. 한 달에? 예, 한 달 받은 돈이. 근데 그게 1년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게. 어떤 때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못 받고 이런 적도. 그럼 뭐야?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은 좁게 줍니다. 좁게 주면서 그러니까 좀 미룹니다. 그러니까 언제 준다. 그 미루는 게 우리는 계획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대상에 가서 그 계획분을 해야 그 우리가 마이너스를 안 먹지. 마이너스만 계속 쌓이면 우리가 그만큼 빚더미. 그게 와, 예, 일개미다, 일개미. 일개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을 많이 해죠. 어땠어요? 이렇게 뭐 우리 방송도 한번 하고 또 나오셨는데 좀 맨 처음에는 많이 그 고민했댔는데 좀 편안합니다. 편안하세요? 예. 1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예, 지금 1년. 한국 생활 하시면서 당황했던 점. 아, 그게 제가 아직 언어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한국 언어가 아직 약간 귀에 좀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얼이라고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무슨 물건인가 했어요. 아, 쌩얼이? 예,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문의했는데 본 모습이래 얼굴이. 그래서 그렇지. 아, 그게 놀랍고 또 그 일하는 과정에 그 많이 그 좀 언어 때문에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당황을 하셨겠어요. 예, 아직 좀 생맥. 생맥이요? 맥주. 생방 뭡니까? 생방. 생방요? 생방송 그런. 그렇죠. 다 아시는 말 센스가 빠른 분이에요, 저분이. 보통 사람 아니야. 얼굴 미남인 거 봐요. 얼굴 봐.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요. 네, 오늘 이제만 날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새롭고 신기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대륙간 탄도로켓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도대체 뭐기에 여연에서 우리에 대한 제재 결의를 하는가? 미국이 도대체 뭐기에?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 어중으로도 원자탄을 이긴 우리,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 탄도로켓을 가졌으니 미국은 더 이상 먼 나라도 초대국도 아니다. 미국이 도대체 뭐기에? 집중탐구 기막힌 북조선 텔레비전. 예, 오늘 이만갑에서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오직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영상들이 전격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처럼 이제 직업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동할 때 차분하게 이해하고 설득할 때 이렇게 톤을 맞추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전 방식이거든요. 이 거기 도대체 뭐기에? 옹변 아저씨. 아니 나는 도대체 저도 배우라 저렇게 대사 두 마디 하면 배고파요. 힘들어요. 저 정도 힘을 주면. 그 힘들어서 못해요. 맞아. 이게 맞아요. 여기 온몸으로 얘기하는 거죠. 온몸으로. 네, 온몸으로. 자, 도대체 현숙 씨 네. 저런 방송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늘상 보며 컸지요.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노동자든 농민이든 학생이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제 문학 작품 경연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경연에서 이제 당선되면은 저것을 또 읊어주는 아나운서들이 따로 있는데 이제 저분은 기록 영화를 위주로 아나운서를 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특히나 미국을 비난하는 방송은 리춘이가 많이 하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설미 씨? 리춘이가 기본 그런 주요 보도는 리춘이가 다 해요. 성명 같은 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이 여자처럼 분노 있게 이렇게 하는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이자 좀 전에 들은 것도 리춘이 같이 들리잖아요. 다 리춘이처럼 따라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써주는 거예요. 웅수쌤이 말씀하셨잖아요. 저거 30분을 하기엔 배고프다고. 배고파. 배고픈 게 아니라 30분이 기가 뭐야. 빠져요. 저희 출근 방송도 좀 이렇게 악센트가 높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원들 속에서도 1급 방송원이 중앙방송국 내에도 3명인가 밖에 없대요. 그중에 한 명이 리춘이 아나운서인데 리춘이 아나운서는 이 방송을 쉬지 않고 2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천직인 거예요. 저희는 못해요. 그래서 방송 한 10분만 하고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또 키워줘요. 자체를 셀프로 키워놓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데 저 사람은 쉬지 않고 주요 방송 같은 경우는 2시간을 쭈르륵 이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 이준희 아나운서가
거의 나이가 거의 한 7, 80 되지 않았나? 70. 그러죠. 그런데 그걸 2시간을 할 수 이게 있다. 80 다 돼간다고. 그러니까 예, 얼마나 도대체 분노에 차서 말하는지 리춘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적 조선인민군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치돌리는 도발 망동을 부린 박근혜 역적 패당의 속을 부터 초토화해버리고 남반부를 해방할 것이다.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 훈련을 감행한 박근혜 역적 패당의 특대형 범죄 행위를 이 나라 모든 가정들에 대한 강도배들의 천인 공로할 만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하여튼 저 감정이입이랄까 그런 게 참 대단해요. 리춘이는 확실하게 그 김부자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확실하게 그 표현이 탁 달라져요. 되게 막 충성심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 미국 뭐 벌거벗은 아메리카나 뭐 그런 시라든가 그 노래나 그런 걸 말할 때는 인상을 딱 쓰면 하니까 다른 아나운서들보다 그 차이가 딱 있는 거죠. 야,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밤 김정은 동지께서 이만갑을 친히 방문하시었다. 좀 기다려.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숨이 차고 배가 고픈데. 호영 씨가 한번. 미국이 도대체 뭐기? 오, 된다. 자, 유현주 씨 한번 들려주세요. 자. 미국이 도대체 뭐기에? 저는 약간 창인데요, 창. 리춘희 아나운서는 일단 영웅 칭호도 받았고 또 방송 보도국장입니다. 직급 자체가. 보도국장입니다. 그러니까 3대를 걸쳐서 중요한 뉴스는 리춘희 아나운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풍성한 그 화술법이라고 해 그런 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자극해서 선전 체계에 묶어두자 그런 선전 체제로 써먹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러다 보니까 그게 기본이 되고 그 밑에 사람들도 결국은 그 범주를 못 벗어나잖아요. 북한에서는 간판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외신 기자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기자들은 핑크레이디라고 합니다. 핑크레이디. 네. 왜냐하면 주요 소식을 전할 때 좀 전에 본 것처럼 늘 핑크색 저고리를 입고 나오죠. 그러네. 네, 그래서 리춘희 아나운서를 핑크레이디 아나운서가 나온다. 그런데 그 핑크레이디만 나오면 꼭 재앙적인 뉴스가 나온다. 큰 뉴스, 빅뉴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 통치 기관들을 격렬 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 연습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ICBM이나 뭐 수소탄 실험, 김일성, 김정일 사망했을 때 이런 주요 보도를 아주 격동적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재앙적인 뉴스 전하는 핑크레이디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핑크레이디라고 부르면 북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별명이 또 따로 있어요? 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뭐 단체에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서 부르는 별명은 없고요. 왜냐하면 별명을 부르면 큰일 나요. 그렇지. 만약에 대해서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목소리가 곧 그 방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별명을 절대로 못 짓는 거죠. 근데 대신 개인끼리는 뭐 집안끼리는 뭐 이렇게 별명을 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 아또였거든요. 응? 아또요. 아또? 그게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게 심장이 좀 약하신데 저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은 저 중앙 채널밖에 없는데 저 여자가 탁 나게 되면 위대한 수령김 막 이러니까 아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고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좀 채널을 돌리고 싶은데 채널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TV를 끄는 거죠. 네, 아무튼 리춘이가 75세라니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어려 보이네요. 나이보다. 장수하고 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북조선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우리 따끈따끈한 최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력으로 비적인 철가 우리의 땅 크나간다. 동맹의 화신들이 한 번 부르면 죽지는 불바다 되리. 안녕하십니까? 대기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기실? 예. 첫 공개라고요. 근데 3회 공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공연 끝나고 2차 공연 끝나고 3회 공연 때는 우리 동무들이 좀 다리도 좀 아파하고 좀 목도 좀 아파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허응해준지 공연하기가 막 재미납니다. 저 유진아 동무는 과일을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혈맥을 힘들어서 힘들어서 동무가 이 시간에 안마해줍니다. 예, 3회 공연 보상하자니까 힘들겠구만요. 맞습니다. 23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억척같이 간직하고 관람자들의 대출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관람자들이 흥분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중안북도 예술극장 앞을 떠나지 않고 버스래요. 명성 높은 예술단체 예술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아뢰어 주었습니다. 대형군은 처음 보죠 지금? 예, 제가 북한에서 올 때까지도 대기실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북한에서 모란박단 진짜 좋아하는데 대기실 공개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저 한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뭐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이게 다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공개하면 더 친근함이 느껴지잖아요. 북한에서 김부자 전용 악단들이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할 때는 있잖아요. 북한에서 주민들이 동요 현상이 많을 때 이 사람들을 딱 잡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전 국민에게 우리 장군님께서 직접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공연으로 온 사람들은 일반 공연도 하지만 꼭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공연을 보고 계시지만 머나 먼 길을 현지지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딱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쫙쫙 흘려요. 그럴게요 이래요. 윤아 씨는 어때요? 지금 뭐 모란봉학당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에 우리 아버지가 평양에 올라가셨을 때 네. 이렇게 뭐 공연 들어가기 전에 생계란을 이렇게 목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헹궈가지고 예, 먹어요. 예, 이렇게 예, 하는 모습은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걸 보니까 일단은 옛날에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지금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보면 옛날에는 우리 장군님만 생각하면 뭐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진짜. 근데 관객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니까 힘이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 이렇게 딱 절제된 모습하고는 확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 표 한 장이 북한 돈으로 8,000원입니다. 사실은 8,000원이면 북한에서 쌀이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쌀 한 1.5kg 정도의 돈이죠. 근데 이 1등석짜리가 8,000원인데 이것이 제대로 팔릴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3명 정도 깔릴 정도로 표를 이게 판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의 간부들이 뒤로 빼돌려서 암표를 그러니까 야매로 파는 거죠. 야매로 파는데 그 가격이 15배에서 20배 정도.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가 달러로 거의 환산을 하게 되면 북한 돈으로 12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5불 정도의 이런 돈을 줘야만이 그 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 저렇게 중앙단체들이 공연 오게 되면 지방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줄을 서는데 만약에 그 극장이 200명이 들어갈 극장인데 표는 한 500개가 팔리는 거예요. 500장이 팔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장이 그 극장을 책임진 사람 있잖아요. 더 찍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럴 때 괜히 속을 차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 중심에는 항상 김부자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손호영 씨가 예를 들면 뭐 뮤지컬 투어를 전국 투어 하신다 그러면 저 손호영 씨를 정말 좋아하는 팬도 있고 그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건 포장이고 결국은 그 중심엔 김부자가 있지 저 어떤 개인의 어떤 가수가 너무 좋아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단 한 번도. 항상 그 결론은 김부자의 충성심 이게 핵심인 거죠. 아니 그러면 호영 씨 네. 만약에 평양 공연이 성사가 된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곡을 선곡을 하실래요? 한 2곡 정도 부른다면? 이야. 일단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안 될 것 같고. 야, 그거 대박이다. 민탄에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라는 뜻인데.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안 될 것 같고.
어머님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 될까요? 어머니께 조금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앞부분?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 합격할까요? 이 노래 들으면 또 인터뷰가 나오죠. 그래서 장군님이 끼시는 사유지가 얼마나 좋은지 노래 한 곡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김정은한테는 통과돼요. 왜냐면 만족할 만한 가사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선전용에는 정말 내가 너네한테 말하던 게 늘 이거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촛불 하나 같은 거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뭔데요?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안돼. 내게 기대. 안돼. 언제나 네 장군님 있으면 힘들지 곁에 않아? 서 있을게. 장군님 있으면 안 힘들어. 니게를 수령님으로 바꾸면 되네. 언제나 힘들 때 수령님께 기대. 그럼 장훈님께 기대 한번 해보세요. 자, 장군님께 기대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지고 힘들 때 장군님께 기대. 장군님께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와. 야, 통과다, 저희가 뭐 통과. 장난으로 지금 해봤지만, 네. 그러니까 아직도 노래 하나를 자유롭게 부를 수 그렇죠. 없으니 평양 공연을 한들 가수들이 보기에 신나고 즐겁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네. 자, 네, 이재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버스가 솔직히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이 정도면 대우도 좀 다르겠다 싶은데 엄청 대우를 좀 국빈급으로 대우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대우는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한국보다 한국의 어느 한 뭐 유명한 팀보다도 저기 모란봉악단에 있는 애들은 더 디테일하게 한국보다 더 디테일하게 헤어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체중 관리까지 하는 담당 이제 부서가 직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 출근을 해서 담당 인원 오늘 예를 들어 이제 신은하다 하면 신은하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오늘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다 하면 식단 조절까지 다 해주고요. 그러니까 개인 네, 그렇게 엘리트로 퍼스널 네, 트레이너가 그게 있는 왜냐면 거의 이제 한국은 회사가 하잖아요. 근데 저건 국가적으로. 북한에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저 여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그리고 우유 같은 거요. 우리 일반인들이 우유 매일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콩우유를 먹었었거든요. 어릴 적에. 근데 얘들은 딱 진짜 제 우유를 딱 공급을 하되 이제 체중을 수도 없이 떠요. 아니 아무튼 제 생각에 대형 기획사들이 하는 거를 아무튼 그 모란봉악단에서 그러게.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근데 있는 이게 거 체중이 같아요. 너무 마르면 또 못 먹어서 말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 있는 배우들도 일부러 약을 먹여서 살을 찌운 적도 있습니다. 그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마르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좋은 특기가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람이 해외를 나가는 건 평생 죽을 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투어 공연도 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얘네한테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근데 일반 이술단 사람들은 사실 그게 그런 기회가 거의 우리나라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 뭐 기획사가 예를 들면 그거를 기획을 하면은 뭐 동남아 순회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 쪽을 투어하거나 이런 공연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저런 사람들한테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란봉악단이 어떤 가수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단숨에. 이 노래 재밌어. 우와. 지구가 터진 거예요? 호영 씨 본 기분 소감이 어떠세요? 아 근데
제가 늘 신기했던 게 항상 그 드럼을 치시는 분들도 다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해외 공연을 갔다가 그 해외에 있는 이제 북한 식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한 5분이 쫙 나오시면서 서빙부터 공연부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악기를 다 다루시니까 되게 신기했었는데 딱 그렇게 하시네요. 저는 가수 한 사람 딱 좋아하는데. 누군데요, 이름이? 그 정수양 누나라고 댄스를 엄청 잘해. 댄스 엄청 잘하고 몸매가 엄청 좋고 얼굴이 진짜 예쁘고 노래 진짜 잘해요. 오, 진짜 예쁘다. 그리고 댄스 할 때는 항상 센터에 있어요. 인기 많아요? 인기가 진짜 많고 와. 그 모란봉학도 그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제가 보건 한국으로 말하면 그 송혜교 누나랑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의상 그 미니스커트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괜찮아요? 처음에 고 나왔을 때 완전 짧게 입잖아요. 반바지 입는 옷이가. 그래 우리도 이전 짧은 반바지 입고 나가도 되나 하고 저도 조금 좀 짧은 거 입고 나갔댔어요, 밖에. 갔다가 단속돼가지고 담당 번호한테. 저도 몇 번 쓰고 엄청 달렸어요. 근데 저 모란봉 악단이 첫 공연할 때 저 원피스라든가 그런 거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색다른 거 입고 나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나왔는데 좀 많이 파이고 좀 짧고 막 이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예전과 이제 좀 다른 이미지로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게 다 좋아하셨구만, 여러분. 황석 씨도 좋아했어요? 다. 네, 저도 저기 유진아라고. 예쁘다. 여기 이분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나요? 예쁘다요. 그 노래 일단 노래가 잘하고요. 저는 저분 노래가 좋았고 그리고 뭐 이쁘잖아요. 유진아가 모란봉악단에서는 유진아 누나가 그러니까 메인 보컬이거나 메인 보컬. 모란봉악단 지금 있는 멤버들이 이제 연주한 멤버들이 제가 금성학원 다닐 때 저보다 한 8년 정도 후배들이에요, 지금 있는 게. 그리고 북한은 솔직히 오디션 볼 때는 가수는 노래부터 불러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북한은 아닙니다. 기준, 키와 몸무게, 인물부터 보라는 게 김정일이 때부터 나온 겁니다. 기술은 배워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인물이 합격되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악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하잖아요. 피아노나 드럼. 얘들은 키를 안 보고 기량을 뽑아요. 그래서 저도 금성학원 올라갈 때부터 일단은 학원 들어갈 때부터 기준 키가 있는데 저는 작아도 간 게 연주 아코디언은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수로 가는 거는 가수가 기본 장군님 앞에서 노래 부르고 꽃다발 하는 건 다 가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수들은 이게 다 있어요. 기준 키와. 그래서 얼굴 먼저 기본이다. G.O.D는 얼굴을 본 겁니까? 저희요? G.O.D. 우리 태호는 정말 오로지 노래 실력으로만 들어왔거든요. 키는 맞네, 키는. 키도 너무 컸어. 너무 컸네. 저희 멤버는 외모로 뽑은 사람은 거의 없는, 그냥. 맞아요. 근데 G.O.D가 평균 키가 되게 큰데 태우 씨가 너무 크니까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다가 만나는 분들이 키가 생각보다 크시네. 맞아. 다 잘 보잖아요. 태우 옆에 있어서. 네. 사실 저희 G.O.D도 팬에 의해서 팬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란봉 악단도 아까 보니까 팬들이 엄청 많던데 이렇게 비슷하게 공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러나요? 공연하면 그 테두리에 이제 뭐 보안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보안원 밑에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테두리 다 치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연예인들 팬심이 형성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을 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부자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뭔가 팬으로서 뭔가 우상 이런 게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네. 하도 궁금합니다. 이게 금성학원 출신들이 이렇게 최고의 공연팀에 들어가고 배우를 하고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금성학원 도대체 뭡니까? 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불길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 도세차에 타오르라 우등구나 더 보여줘. 더 보여주면 안 돼. 너무 이뻐서 그래. 근데 실력도 실력인데 다들 정말 외모가 상당하시네요. 지금 보여주신 거는 해마다 금성학원에서는 기령 발표 대회 같은 겁니다. 저게 이제 피아노 하는 애들은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들어갈 때 인물이 다 합격된 애들로 들어간 데다가 기량은 북한에선 최고로 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북한 최고 예술학교에서 멤버도 뽑고 대우도 정말 특급 대우까지 해주고 김정은이 모란봉 악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 그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 모란봉 악단을 통해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런 기반을 과시하고 또 닦으려는 이런 의도도 있죠. 자, 리설주가 은하수관현악단 출신이라고요. 모란봉 전신. 자, 얼마나 예뻤길래 그렇게 김정은의 마음을 뺏었을지.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선 보러 가자 하지만 이 가슴의 사연을 어쩌면 좋아 도시의 청각보다 쇳더를 캐는 금거래 그 동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내 조국의 보탬 주는 애국자 되네 누구나 사랑하는 멋있는 사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멋있는 사람 영웅적인 사나이라네 저는 사실은 리설주가 그냥 그래도 어떤 북한의 좀 약간 권위적인 사람이 이제 선택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되게 순종적인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저 화면을 보니까 약간 좀 남성스러운 느낌? 되게 씩씩한 느낌이 있어서 좀 의외였어요. 예. 저 현주 씨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좀 오리지널 뭐 서프라노 같은 그런 형이 아니라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저런 유형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편하게 자기 지성으로 나가는 노래를 참 인기 많았을 가수죠. 그러니까 소리로 치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옛날에는? 사나이라네 이렇게 좀 혁명적인 목소리보다는 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즘 젊은이들 사나이라네 이렇게 좀 편안한 목소리로. 아니 저게 뭐냐면요. 김정은이 좋아하는 목소리입니다. 왜냐면 이제 보천보 전자악단 때는요. 전혜영이 히히히호호호 이런 거를 김일성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 이쁜 애들은 다 보천보로 올라갔고요. 왕제산 때는 염청이 목소리가 김정일이 좋아했습니다. 염청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때 왕제산 쪽으로 김일성이 좋아하던 목소리로 배웠던 애들이 염청 쪽으로 바뀌고 있다가 김정은이 올라섰는데 김정은이는 또 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가성 막 지르는 것보다는 지성이 편한 겁니다. 지성에 가깝게 부르잖아요, 리설주가. 자, 드라마는 예전이 재밌어요? 지금이 재밌어요? 예전이 재밌었죠. 예전에 거가 명작이지.
그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는 그 드라마를 좀 우리 한국 드라마를 좀 모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김정일 시대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김정일은 그래도 좀 예술 그쪽 분야에서 책임지고 많이 예술인들 가지고 뭐 이렇게 지휘도 하고 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김정일 시대 영화들이 꽤 그래도 좀 팩트 있고 좀 임팩트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도 전기가 오면은 북한의 그 드라마를 안 봅니다. 맨날 구소리니까 그 시간에 USB 가지고 한국 드라마 아니면 예능을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다 보니까 보는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 옛날에는 남한 드라마 보기 전 김정일 시대에 나온 영화들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높아졌으니까 지금은 아우. 자, 제 옆에 우리나라 드라마 시청률 먹개비. 시청률 사냥꾼 박은혜 씨가 있습니다. 자, 박은혜 씨를 위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드라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죠. 김정일 정권의 영화. 성님이. 아이 참, 뻐꾸기 소리 내지 말아요. 네. 우리 성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성님이가 제일 좋아하는 도라지꽃. 아니, 제 도라지꽃이야. 도라지철이 언젠데 아직 이런 꽃이 있어. 내 심장 속에서 피었지. 내 심장 속에서 피었지. 원봉동무도 도라지꽃을 좋아해. 성님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아이 참. 아버지 대본의 찬성이요. 어머나, 토론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론은 무슨 토론? 처음으로 하는 수습 재련이었어. 난관이 많겠는데. 이겨내야지. 난 과학의 첨단을 지향하기 전에 약간 대만 드라마 느낌. 삶의 지향부터 인생의 첨단을 세우는 게 우리 과학자들의 본도라고 생각하. 난 덤을 믿어요. 내 가슴 속에서 피었지. 세련되지긴 했네. 근데 진짜 달라졌다. 앞에 김정일 시대는 뭔가 막 꾸미고 막 이렇지만 더 들어오거든요, 대사가. 근데 뒤에 거는 좀 심심한 느낌을, 예, 그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네. 내 가슴 속에서 피었지. 나는 이거 하라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뭐 이런 멜로가 있어서 나한테 저런 데서 하라 그러면 나는 배우라는 직업을 그 순간 관둘 것 같아요. 그래요. 도라지꽃을 좋아하세요? 어디서 피우셨어요? 한 번만 해줘요. 자, 도라지꽃을 좋아하세요? 어디서 피우셨어요? 자, 연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도라지꽃 어디서 폈어요? 내 가슴 속에서 피었지. 가슴 속에서 피었지. 와, 야 멋있다. 아니 근데 북한 사람들 이런 대사 좋아해?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작가도 그렇고 작가가 엄청 오버해서 쓴 글인데 그걸 또 배우가 엄청 오버해서 대사를 하니까 너무 꾸미니까 오히려 보는 관객들은 재미가 없다 그거지.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북한은 좀 순수함이 있어, 순수함. 네. 왜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런 저런 이렇게 오글거리는 대사 있잖아요. 애기야 가자. 그래. 아니 뭐 타는 냄새 안 나? 무슨 냄새? 무슨 냄새? 내 가슴이 타고 있잖아. 아.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 뭐 이런 거. 근데 여자들은 좋아요. 저는 약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최근에 나온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좀 안 와닿았었어요. 그 이유가 약간 우리 그 북한의 드라마 같은 거 보던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 한국 60, 70년대 찍은 영화 같은 게 오히려 코드가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비슷해요. 저 도라지꽃은 우리 국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제영화제에다 출연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때 처음 우리가 저걸 딱 접했을 때 너무 내가 처녀 시절이었는데 정말 설레었는데 지금 현재도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할 때 참 다리 박지하면 아, 이 남자가 낸디다 대시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 그 장면 하나를 가지고 딱 보면 아 그때 그 남자가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지 하면 이 남자가 낸디 이렇게 말할 때는 상대방이 낸디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구나. 태연 씨는 저 오기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뭐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방탄벽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시집 안 간 여자들 다 잡아가니까 일본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가라고 하니까 이 여자 이제 당장 어떻게 누구한테 시집 가겠는가 하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이랑 모자 썼다면 모자 딱 던게 모자 딱 붙은 게 이 사람이 어떻소? 멋지다. 유재환 씨도 가사 많이 쓰시니까 예. 그런 멘트 좀 있지 않아요? 몇 개 있어요.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초콜릿 공장이 너 때문에 망한데 네가 너무 달콤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좋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너 쌍둥이니? 쌍둥이 아니라고? 다행이다. 그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쁠 테니까 막.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쁠 테니까 막. 이런 것들 뭐 가사로 이렇게 조금씩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쓰기에는 역시나 이것도 연기처럼 노래 부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손호영 씨가 지금 뮤지컬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손호영 씨가 이번에 북한 명장면을 한번 도전해 보실 텐데 요즘 한창 배우 이나영 씨와 영화 촬영 중인 아라 씨가 해주시겠어요. 자, 동무들 열심히 연기해달라. 뻐꾸기는 김웅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연기에만 집중하라고. 레디. 액션. 목이 쉬었다. 아이 참. 알아. 뻐꾸기 소리 내지 말라요. 자, 아라가 좋아하는 도라지꽃. 아니 지금 언젠데 이런 토라지 꽃이. 하세요. 우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우와. 아니, 안 나와. 아이 참. 알아. 뻐꾸기 소리 좀 내지 말라요. 자, 아라가 좋아하는 도라지꽃. 아니 지금 어떤 철인데 이런 도라지 꽃이 있어? 네, 심장 속에서 피었지. 아이 참. 난 산속에서 이런 보라색 도라지 꽃이 제일 좋아. 허영동무도 도라지 좋아. 난 아라가 좋아하는 거라면 다 좋아. 아이 참. 알아? 어머나. 나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 촬영 어디서 해요? 세트장에서 하나? 평양에 촬영거리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고려나 그런 옛날 영화를 찍을 때는 개성 민속 그 마을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우리 고난 행군 겪으면서 공장 겹서고 다 서 있으니까 현대 그 공장이 돌아가고 뭐 김정은이 그런 걸 칭송하는 거는 함남도에서 찍고 또 그리고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건 양강도에서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평양 촬영거리 가보게 되면 한 개 그 구역을 아예 그 촬영거리를 다 세트를 해놨어요. 저희가 거기서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 고구려 거리가 있고 일본 거리가 있고 중국 거리가 있고. 야, 헐리우드구나. 네,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평양 무슨 그 과거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세트를 해놨어요. 집 안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서도 영화를 직접 찍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유럽 그 사회주의 나라가 다 같이 망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많이 찍는 거죠. 이 영화 자체가 당의 선동을 꼭 무조건 담아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감독이 내가 이번에 어디에 가서 찍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찍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촬영지가 감독이 이익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같은 경우는 우리 항해남도 해주에 와서 영화를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예, 그때는 해주가 쌀고장이니까 배우들이 와서 밥도 배불리 먹고 갈 땐 쌀도 좀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감독의 마음에 따라서 그 촬영지가 그 선택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촬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북한에서 혹시 촬영하는 거 보신 분 많이 계세요? 저는 봤어요.
저 북한에서 뵀어요. 아 그게 영화 뭐였던지 어렸을 때 지나가다 사람들이 시커멓게 서가지고 보니까 그게 조금 어수거수할 때인데 뭐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찍는 거였어요. 서경섭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중견 배우가 있어요. 항상 당비서 역할만 맡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내려하는 걸 열심히 당비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무거운 뭔가를 나르는 그 씬을 찍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텝인가 밑에서 뭔가 이렇게 막 물방울을 탁탁탁 뿌리니까 어머 신기하게도 여기 땀방울이 쭈르륵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물을 이렇게 땀이 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물 스프레이였던 거예요. 온성에서 이제 영화 촬영했었는데 주인공이 그 가그 꽃 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주인공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여자가 우는 씬인데 울지 못하니까 감독이 다시 했는데 한 7번에서 8번 했는데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달려오는 속도로 그 여자 뺨을 이렇게 빡 때리더래요. 근데 거기는 스텝만 있은 게 아니라 막 원성 되게 시골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영화 찍는다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다 나온 거예요, 까맣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감독한테 맞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를 이렇게 악물면서 울더래요. 네, 저는 이렇게 잘 아는 지인이 영화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중들은 다 배경에 그 군중 배우 역할을 해요. 거지 옷을 입고 와 몰려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 이 배우들이 고생을 한다고 감자떡, 국수 이렇게 가져다가 정말 그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 뭐 우리 당의 그 전초선에선 뭐 배우들이라고. 북한에서 왕제살인이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역 배우들이랑 조연 배우들이 저희 집에서 밥 먹고 온 밤 한 새벽 2시까지 놀았어요. 왜? 아니 왜냐면 북한 배우들은 국가에서 이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촬영을 할 때는 자기네가 알아서 자기 돈으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간부집들 우리가 초대를 하는 그러니까 날짜별로 있어요. 오늘은 우리 집 오고 다음에는 누구네 집 뭐 이렇게 날짜별로 투어를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먹고 장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TV에서는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배우들이 막 원숭이 역할도 하고 막 되게 웃긴. 네, 그래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문을 쫙 열어놓고 이제 중폭기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거 2개 놓고 마이크도 잘 안 좋죠, 집에서 하는 거. 그런 데다가 그래도 이제 하면 그 사람들이 술 먹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뭐 아무래도 북한의 연예계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김홍수 선생님, 여기에 북한 드라마 출연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이 계시다고? 여기에 북한 드라마 출연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이 힌트를 좀 좁혀드리겠습니다. 왼쪽 편, 우리가 볼 때 왼쪽 편에 있는 여성분 7분 중에 1명입니다. 다들 모르는 척하네. 저 현숙이 누나 아니야? 현숙 씨. 현숙 씨. 재한 씨는 누구 같아요? 저도 현숙이 누나 같으세요. 현숙 씨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자, 누굽니까? 저요. 소연 씨. 하여튼 안 비치는 데 없어요. 진짜 북한 드라마에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물 때문에 뽑은 건 아니고 군대 생활을 할 때 해주에서 영화를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내려올 때는 그 영화 하나를 완성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우리 부대에 와서 8명을 뽑아서 차에다가 싣고 가면서 앞에서 지휘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지휘자로 또 뽑혀갖고 제가. 어머나. 저 봤어요. 차 위에서. 저 봤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전기가 차단돼갖고 출연료도 못 받고. 그 드라마 봤어요, 대현 씨? 네네, 그 군대가 이제 생각 이미지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노래하는. 노래했어요. 아코디언도 있지 않았어요? 아코디언 있고. 네네, 기타도 있고. 봤어요, 진짜. 봤었나 봐, 진짜. 네. 여기에 근데 또 북한 드라마에 출연한 분이 또 계시죠. 위력 씨. 진짜? 출연해봤어요? 말도 안 돼. 아, 네. 어떤 걸로? 말도 안 돼. 아까 저 누나가 말씀하신 그 왕제산이라는 영화를 함경북도 언성군에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종송에 그 두만강 옆에 이렇게 엄청 넓은 이런 벌이 있는데 거기서 그 왕제산이라는 배경이 그 빨치산 뭐 그럴 때 그 배경인데
그 농민들이 그 봉기를 일으켜갖고 서로 이렇게 한 50명씩 싸우는 건데 제가 그때 1m 45kg였고 소년 노동자. 저것들을 당장 쫓아야 해! 어른들이 막 앞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맹이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때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일 앞에서. 네, 제일 앞에서. 근데 다리가 짧으니까 달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할만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근데 대신 뭘 주질 않더라고요. 예, 예. 정우 씨 왜 안 주나요? 이렇게. 그게 그저 월급식으로 받습니다. 출연료가 없고. 그래서 그 창작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할 때 영화 다 촬영하고 나면 창작비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연출가, 뭐 미술가, 촬영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단 그런 집단으로 그 상원으로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상원 편제로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창작비가 나오면 그래서 한 번 모여서 회식하는 걸로 이게 항상 회식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에 그저 하고 맙니다. 예, 단체로. 저희 뭐 친척 중에 공문 배우가 있어요. 그 보면은 출연료란 게 전혀 없고 월급 7,000원입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김정숙이 역을 했는데 그 김정숙 역을 하면 딱 보니까 일단 분장을 할 때는 1호 배우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인민배우, 공문배우를 다 떠나서 최우상입니다. 그래서 딱 어머님하고 불러주고 그걸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특별히 뭐 선물도 많이 안겨주고. 그런데 그 뒤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배우라면 이 역, 저 역을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머니니까 어머니 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군사복무를 할 때 평양에서 할 때 그 영화 촬영이 그 미군하고 인민군 부대가 막 전투를 하는 그런 걸 찍었는데 그 우리 삼촌네 부대가 한 개 소대가 동원됐대요. 근데 하루 종일 참가한 게 정심의 감자 새 알에다가 어인행국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어인행국.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연기하고 돈도 못 받고 너무 열악한 거 아니요? 배우들? 그러니까 뭐 북한 배우도 이제 한두 번은 뭐 괜찮은데 이제 먹는 씬 같은 거 이제 3번째라든가 뭐 4번째 이렇게 NG 내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월급에서 까든가 아니면 세상에. NG 나도? 그 자기 사비로 이제 그 씬을 다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돌려막길 잘해요. 왜냐하면 워낙 귀하고 특히 저는 제가 북한에서 봤던 바나나는 까만 색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면 까맣게 탈색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돌려막게 가서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에 그 바나나가 처음 등장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바나나를 처음 봤어요. 근데 까만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는 까맣고 중국에 왔는데 저는 그 노란 바나나를 실은 차가 지나길래 여기 노란 가지가 맞나 봐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이 충격받아가지고 야 원래 바나나는 노란 색깔에서 아니에요 아줌마 원래 바나나는 까만색. 야 너 입 다물어 너 탈북 자고 티나. 대현 씨 연예인 이렇게 보면 막 사진 찍고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서조랑 같이 갔는데 영화거리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었는데 한 2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돈을 낸다고요? 네, 돈을 내요. 사진 찍어주는 걸 돈을 내요, 연예인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고 물어봤는데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진 찍으러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명한 연예인들도 택시 기사 하는 사람도 많다 하더라고요. 아니 월급이 7,000원이라면서요? 네, 월급이 7,000원.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나오는 거지. 2만 원이라고? 그리고 희석 오빠처럼 개그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돈벌이 하냐면 따로 이제 본인 받는 월급으로 생활이 불가하니까 이제 돈 많은 간부집에 생일잔치 같은 데 가서 웃겨주고 그러니까 개그를 혼자 해서 웃겨주고 뒷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북한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좀 스폰서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주? 예, 그때 그 드라마 뭘 촬영할 때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그 제대군인에서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인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든요. 그 촉 봐도 그래서 주름살 가고 여자가 주름살 가니까 나이 많다는 거 대본에 하려고 그런데 화장도 좀 하고 해도 감추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저 여자 하도 돈이 있기 때문에 저게 출연했다. 그러더라고요. 평양에서는 이왕 뭐 카메라에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는 게 큰 그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그러니까 돈을 내든가 아니면 그런 걸로 좀 투자를 하죠. 자, 이거 지금까지 뭐 북한의 배우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집중탐구 기막힌 북조선 텔레비전 두 번째 주제는 뭘지 화면 보여주세요. 한국 따라잡는 북한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북한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인가 봐요. 호영 씨, 북한 오디션 프로그램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한국과 비슷할까요? 아니 일단 뭔가 자기가 어디를 신청해서 오디션을 보러 가지 않고 누군가 정해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볼 것 같은데. 북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따라했을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무대에서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 대학생 무료 결승 경연이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대학생 동무들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긴장돼 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1심 합격, 2심 불합격, 3심 불합격. 그땐 정말 숨이 딱 막히고 눈이 새까매지면서 등골로 땀이 쭉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자신심을 가지고 준결승에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보니 정말 무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땅이 변해도 끝까지 어머니 우리 당만 따라가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을 부드럽고 정서가 푹 잠긴 그런 목소리로 정말 형상을 잘해서 사용종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1심 4.99, 예, 2심 4.99, 3심, 예, 3심 5점, 4심 4.99, 5심 4.99, 예, 종합 4.99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말 그대로 그냥 가수를 뽑는 오디션인 거네요. 저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노래자랑인데 그 노래자랑도 그 지역에 가서 하고 거기서 우수했던 사람들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그 최종으로 그러니까 붙잖아요. 연말 왕중왕.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역마다 갈 수 없으니까 결국 뽑혀서 온 사람들 왕중왕만 하는 거예요. 저거를 전국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저게 사실 저 프로가 원래는 혹시 주말에 밤에 많이 틀어주거든요. 근데 저거 사실 옛날에는 저렇게 사전 뭐 녹화라던가 제작진이 어떻게 기획 이런 것도 안 보내고 그 개인 어떤 참가자의 뭐 인터뷰 같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일반 공연식으로 뭐 그 사회자가 나와서 어디서 온 누구가 노래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체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하나만 딱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나만 통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사위원별로 심사를 하고 그 심사평을 각각 띄워주잖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의식을 해서 비슷하게 따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기에 1등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사실은 저기에 1등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 1등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저게 보게 되면 노래 장르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노래를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 노래가 좀 혁명적이고 그 1등은 무조건 혁명적이고 그 조금 사상성이 있어야 되고 우상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사람이 1등을 해요. 그냥 뭐 얼룩소야 어스가자 뭐 이런 노래가 1등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1등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기를 직접 치면서 다른 반주자 없이 자기가 직접 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가점이 있어요. 가점이 있고 그다음에 끝까지 노래를 못 부를 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잖아요.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군님인데 충성심이 높으면 저 노래를 불다가 울컥해서 노래를 불렀겠냐. 이번에는요. 이 사람들 영상을 꼭 봐야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보시죠. 와. 아니 근데 저는 A가 있잖아요. 재미도 있지만 쟤네들이 얼마나 진짜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으면 저는 저 사실 애기들이 저렇게 북한의 네. 어린이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술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쟤네 얼마나 연습했을까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분들이 야, 저 자녀들이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할까 혹독한 훈련을 받아.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야,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한다. 야, 정말 충성심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기 북한 같은 경우 본인의 아이가 뽑혀서 저도 뽑혀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뽑히길 바라나요? 아니면 바라죠. 뽑히기 싫어하나요? 가문의 영광이죠. 저기 있는 애들 일반 애들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 간보집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이럽니다. 우리는 연습이라 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선생님도 훈련 가자 이렇게 합니다. 훈련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공연을 나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처음에 제가 첫 공연을 나가고 그것도 독주도 아니고 합주 여러 명 중에 제가 제우 망원경으로 봐이나 개우 보이는데 그걸 보고도 엄마가 흐뭇해가지고 야, 저렇게 요란하게 보이는 것도 내가 이렇게 흐뭇한데 우리 딸이 텔레비에 나오게 되면 나는 까무라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들이 내 자식이 어디에 나와서 뭘 한다는 걸 큰 자랑거리기 때문에 돈 있는 집들이 오히려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을 따라한 북한 TV 프로그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과연 어떤 게 있을지 다른 프로그램 한번 보시죠. 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차 각도 특산 요리 경연 평양시 경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해안지구, 서해안지구, 내륙지구, 평양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강냉이 쌈을 가지고 진행하는 지정 요리 경연입니다. 오늘 경연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총 점수는 5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달걀, 버섯과 오이를 비롯한 속재료들을 넣어서 강냉이 쌈을 만들려고 하는데 돼지고기 후초 강냉이 쌈, 달걀 강냉이 쌈, 비타민 강냉이 쌈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강냉이 찌짐은 저렇게 직경이 25cm 되게 하고 두께는 1 내지 1.5mm 정도 되게 하여야 말아싸기에 아주 좋습니다. 예. 돼지고기 부초 강냉이 쌈을 만드는 일타기 요리사 동무와 그리고 버섯 돼지고기 강냉이 쌈을 만드는 삼타기 요리사 동무들은 서로 쓰이게 될 음식감들을 데치거나
잘게 쏜 다음 이거 재밌네. 볶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재밌네. 만드는 것은 돼지고기가 부초나 보석과 맛과 색, 향기에서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성된 강냉이 쌈들에 대한 맛보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대원 강냉이 전문 식당 요리사 유우미 동무는 지짐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다가를 볶을 때 다가리 익는 온도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두무리가 짐으로써 쌀 때 형태가 거르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강냉이 쌈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리도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결론은 제12차 장군님으로. 각도 특산 요리 경연 지정 요리 경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요리도 장군님으로 끝나네요. 야, 저기서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지? 아니 각 도에 이렇게 대표가 특산물 이용해서 요리하는 거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프로가 있어요. 그리고 많죠. 근데 또 특이한 게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 식당 이름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 식당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출연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저 원래 각 도시마다 이제 내려보냅니다. 이제 공지를 딱 띄우면은 자기 그 도에서 가장 이름 있는 그 식당 요리사를 이제 섭외해서 이제 거기서 1차적으로 합격을 돼야 됩니다. 그래 합격돼서 이제 저기 올라가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해상 호텔에서 요리사인데 올라갔댔어요. 그래 이모 붙었는 거니까 야 내가 중국 비를 1,000원 구했는데 1,000원을 구했는데 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해살이 1,000원은 큰 돈인데 1,000원이면은 흰쌀 25kg 열지됩니다. 그러면 250kg예요. 250kg를 구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걸 구했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요리 방송, 방송이 먹방, 많죠. 아니 뭐 쿡방 이런 게 정말 유행인데 북한에서도 어떻게 이게 요리 방송이 유행인가요? 아니 유행 아니에요. 욕 먹어요. 아 유행일 수가 없는 게 정말 따라하고 싶은데 너무 슬퍼요 저걸 보면. 왜냐면 재료가 없는 게 너무 많아. 배만 고프지. 그러니까요. 저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에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저런 재료가 있었으면 저보다 더 맛있게 만드는데 누가 저런 걸 만들 줄 몰라서 못 만드는 거고. 아 저런 방송이나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재료를 좀 달라 이게 사실 저희 진심이에요. 바로 요격버려요. 저런 게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봐도 저런 실제로 재료도 없고 그렇잖아요.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근데 저런 프로를 왜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북한의 요리 경연 대회는 당의 지시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실례를 든다면 북한에서 한참 그때 유행했던 것이 감자 요리였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감자를 쌀처럼 쌀 대용으로 써라. 그러면 이게 지시가 내려가면 각 상업관리소, 도 시군에 있는 상업관리소에서 그 어느 식당을 이렇게 선출을 하죠. 그럼 감자를 가지고 나가서 나는 감자떡하고 나는 뭐 감자밥하고 뭐 이런 식 요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전에 본 영상도 가장 우리가 그 핵심적인 그 메인 요리가 바로 옥수수였잖아요. 강냉이였잖아요. 강냉이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거냐. 이렇게 그 자기가 레시피를 각 식당에서 우리는 이거 하겠다. 우리는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각 이 도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사실은 뒤에서 돈을 뇌물을 얼만큼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식당이 TV에 한번 나가고 방송 한번 타고 당에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당에서 인정받는 거다. 이걸 그냥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고모가 요리 대회를 가서 2등을 해서 러시아제 재봉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 호박하고 강냉이였어요. 그러니까 자강도가 그 산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쌀이 벼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강도 사람들은 우리 그냥 강냉이 구경 밖에 못한다라고 불만하기보다는 이것도 쌀처럼 맛있게만 요리를 하면 우리도 쌀밥 못지않은 행복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해서 그거를 각색해가지고 만들어서 2등을 했는데 전기 재봉이다 보니까 자강도는 전기가 그때 없어서 안 돌아가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요리 그 대회 잠깐 나갔었거든요. 1등 했잖아. 제가 1등을 했어요. 오 진짜요? 네, 상금이 1억이었고. 1억을 타신 거예요? 네. 우와 세상에. 봤어요.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렵죠 진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진짜 완벽해. 자 어떤 걸 하든 간에 마지막은
장군님으로 끝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중탐구, 기막힌 북조선 텔레비전. 자, 지금까지 드라마,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네. 또 방송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네. 자, 북한 하면은 광고. 대동강 맥주 광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신명의 자랑 대동강 맥주. 신명의 자랑 대동강 맥주. 어우, 시원하다. 우리의 자랑 대동강 맥주. 우리의 자랑 대동강 맥주. 흔히들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게 광고거든요. 네. 소연 씨,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저 대동강 맥주가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근데 광고가 지금 그 총 시간이 2분 47초였어요. 광고 시간이요? 그 이후에 막 옥류관 뭐 여러 가지 식당 광고들이 막 뒤를 따라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저 TV를 광고를 보고 그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할 때 처음 들여왔던 그 문화가 광고다. 근데 왜 우리가 광고를 하느냐? 예.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 문화, 즉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들어서는 길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없애라 그래서 광고를 제작했던 그 위원장이 해임 철직됐던 이런 일이 있어서 이후에는 북한 TV엔 광고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그냥 광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TV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없어진 거고요. 근데 그 대외 선전 사이트에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고가 지금도 나와요. 나오고 맨 마지막에 북한의 지금 그 유명한 관광 상품들 이런 걸 끝마무리에 꼭 소개하는 이런 광고는 있습니다. 국정 홍보에 관련된 거는 또 아니고 제품에 관련된 건데 광고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자기들은 못하겠는데 인터넷상에는 분명히 있답니다. 어떤 제품인지 보시죠. 뭐야? 쇠 밧줄? 밧줄. 철줄. 정력제예요, 정력제. 자, 이거는 암을 치료한다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가 우리는 주잖아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살이 붙습니다예요. 그리고 암덩어리만 없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예? 왜 말이 안 돼요? 아니 저런 약이 있으면 이제 뭐 걱정 없죠 이제. 저 새 제품 중에 뭐 하나 관심 있어요? 하나 꼭 산다면서? 정력제지. 암 치료제 아니에요? 어이 뭐 나는 암보다 정력이 위의 개념이야. 왜 유한 씨 얼굴 빨개지고 그래요? 올바른 저의 미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호영 씨도 그러면 똑같이. 예? 호영 씨도. 아니요. 뭐 밧줄 사실 거예요 그러면? 네? 밧줄? 아니 저는 암 치료제. 암 치료제. 아니 궁금해요. 예. 예, 북한 광고 정말 좀 재밌는 게 많은데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우리 데니안 씨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특별히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짜자잔. 불로장수 천연식품인데 그렇죠. 이것만 먹으면 평균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살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 불러초? 소나무. 녹차. 튜브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쌈장같이 생겼고요. 시금치라니까. 상추. 연꽃잎 뭐 이런 거 아닐까? 산삼. 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자, 정답은요? 천연생물 고추냉이! 예. 고추냉이! 와, 80살 보장에 저거 먹으면? 고추냉이를 드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명이 80세는 무조건 삽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 고추냉이는 그냥 고추냉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추냉인데요? 북한 고추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연 씨, 괜히 이거 확 오는데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선전하는 고추냉이가 비만에도 좋고요. 그러니까 심근경색. 비만에는 좋지, 심근경색이라고. 그다음에 신경통. 근데 습진에도 좋대요. 습진.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모든 질병에 다 좋은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홍삼이 들어가 있는 사포닌 성분.
이 성분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노년들의 그 성욕에도 도움을 준다. 진짜? 그래서 그 북한 천연식품 그 녹색 회사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 그 박사가 있습니다. 박경종이라는 분이 북한 분인데 이분이 직접 나와서 40대부터 그 이 고추냉이를 100살 그 한 100명 정도에게 꾸준히 이렇게 섭취하도록 했더니 그 속에서 90명이 80세까지 안경 안 끼고 40년 동안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그 박사의 얘기를 가져다가 사실은 우리가 고추냉이가 좋다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증명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 북한 주민을 위한 건 아니에요. 광고 얘기가 나온 김에 손혜영 씨 무슨 광고 찍고 싶으세요? 그래도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커피 광고 한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달달해가지고. G.O.D도 많이 찍었죠, 광고. 저희는 많이 찍었죠. 먹을 거 많이 찍었어요. 저희는 과자들, 뭐 아이스크림들, 그다음에 에어컨, 휴대폰, 인터넷, 콜라, 탄산음료. 안 해본 걸 찾는 게 낫겠다. 뭐 피자. 다 했네. 교복. 지금 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혼자서 만약에 한다면. 혼자요? 네. 고추냉이? 고추냉이? 너 그렇게 좋은데. 고추냉이. 이거 좋다. 이것만 드시면 80세는 기본입니다. 황석 씨. 네. 광고 찍는 사람은 어떤 거 찍고 싶으세요? 저는 휴대폰 광고 찍고 싶어요. 휴대폰. 네. 어울린다. 그 이제 북한에 이제 제 양강도 회사에 있는 친구랑 저는 이제 울산에서 영상 통화로 이제 하면서 북한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인터넷이랑 통화 품질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게 된다. 야 이거 말 된다. 너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A통신이면 A통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그곳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거 된다. 멘트 멋있네. 아니 정말 전 세계 안 되는 데가 있어. 아프리카, 다 대서양 북한만 안 한가운데 되지. 영상 통화 다 하고 있는데 거기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윤아 씨 광고 찍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통일이 되면 음. 북한에서 이 광고를 한번 좀 찍어보고 싶은 마음에 어떤 거? 그 일회용 행주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엔 종이 같이 생긴 요것이 물에 딱 닿으면 행주를 변하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빨아 쓰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라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여성분들의 그 빨아 쓰고 삶아 쓰던 그 이제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했으니까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자 이제 만나는 겁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손호영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근데 여기 나왔는데 뭐 너무 제가 모르던 얘기 또 뭔가 신기한 소식들 얘기 정보들 많이 보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이만갑 우리 손호영 씨가 또 볼링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되니까 손호영 씨 계속 나오실 거죠? 예,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만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북한 요리열전 북식 대첩. 점. 뭐예요? 북한에서는 연회상에나 올라가는 그런 음식이에요. 와. 야. 우리 관장님. 오, 너무 맛있게 드세요. 역대 이만갑 먹은 것 중에 랭킹 3위 하거든요. 아, 정말요? 이거다. 딱 그런 감칠맛이.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